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.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. 25.98% 수익률로 수익률이 증가되면서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. 2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. 수익률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. 20%대 수익률 위로 올라섰는데요. 21.59% 수익률입니다. 3위는 김석철 전문가로 두 자릿수로 수익률이 좀 더 증가가 됐습니다. 10.8%대 수익률입니다. 4위는 이재우 전문가 8.31%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순위도 한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.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. 5위는 김정수 전문가로 수익률이 소폭 증가되면서 7.32% 수익률입니다. 6위는 이원용 전문가 5.51%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. 이승준 전문가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. 0.27% 수익률입니다. 8위는 송기현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0일 동안 100%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구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도 좀 더 증가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요. 조용구 전문가입니다.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수익률이 한 8%가량 늘어난 것 같아요. 뭐 매매도 활발하게 지난 금요일에 진행을 하셨는데요.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하신 건가요? 네, 일단 뭐 현금을 항상 좀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현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약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그 정책 관련된 수혜 종목을 가지고 조금 트레이딩을 한 게 수익률이 좀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좀 이제 확인이 되고요. 기존에 그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종목 중에서도 이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도 지난주에는 좀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유 종목의 성적도 좋았고 트레이딩의 성적도 좋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조용구 전문가의 보유 현황 보겠습니다. 조용구 전문가 지금 현재 10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동일 고무벨트 17% 비중입니다. SGNG 4%대 비중으로 7%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. 이화전기가 7% 비중이고 CNS 자산관리도 역시 7%대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. 세아가 7%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5% 정도 비중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코나아이 3%대 비중이고요. 조이맥스 지금 손실폭은 약간 더 키웠는데요. 6% 비중입니다. 캠트로닉스, 오로라 그리고 아로마소프트가 16%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10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 보유 비중 17.6%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이렇게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 지난 금요일에 매매가 상당히 좀 많으셨어요. 종목 교체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동일 고무벨트 그리고 SGNG 이렇게 두 종목을 새롭게 담으셨네요. 그중에서 SGNG 뭐 벌써 수익률이 7%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두 종목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죠? SGNG는 그냥 말 그대로 약간 테마 내지는 수혜 종목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관련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그 뭐 봉천동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, 그리고 뭐 그걸 이제 서경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서울 경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빠르면은 1월에서 2월, 3월 요 1분기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,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SG 세계물산이라는 종목이 이제 금요일자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,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 있을 때 SGNG는 보합에 좀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요. 근데 SG 세기물산의 지주회사 격의 종목이 이제 SGNG이기 때문에 SGNG가 상한가에 강하게 유지가 되면은 SGNG도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중을 좀 과격하게 좀 들어갔었고, 일부는 좀 수익 시현한 상태에서 비중을 좀 낮춰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추세가 아직 뭐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만 좀 조절한 거고요. 그리고 동일고무벨트는 약간 좀 복권식으로 좀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인데 복권이 좀 꽝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이제 이 동일고무벨트라는 곳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번에 인수위에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약간 꼼수로 약간 좀 이제 투자를 한 종목이기도 한데 이 복권이 좀 꽝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. 오늘
좀 아침에 좀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네. 실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다면 두 종목 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매매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거네요. 예, 거의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이제 편입한 종목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동일 고무벨트 오늘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하나, QE3 종료 가능성 및 부채 한도 협상. 둘,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 발표 시작. 셋, 2013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체크. 이렇게 3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, QE3 종료 가능성 및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재정절벽을 피했더니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새로운 또 난제가 나타나고 있고 또 QE3 종료 가능성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외신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뭐 깊이 있는 논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견 개진 정도로 나타난 것 같은데 증시에서는 좀 많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시각이십니까? 네, 이게 뭐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. 그냥 하반기 되면 좀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늘려나갈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기 종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회의가 그냥 잠깐 언급 정도로만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증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약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유동성이 힘만으로 그냥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QE3 조기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업황은 분명히 좋지가 않은데 유동성의 힘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외국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해외 시장도 조금은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해서도 이거 계속 그냥 정치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외신에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니까 오바마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. 이거는 이제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은 세계적으로 큰 이제 파장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가 재정절벽 합의할 때 우리가 좀 양보하지 않았냐. 이번에는 너희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복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격적으로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쓴 것 같고요. 그래서 약간 서로 이제 입장이 좀 우리가 한번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니들이 한번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재정절벽 합의도 사실 작년에 원래 됐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지연됐거든요.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계속 좀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까 좀 불안감이 좀 듭니다. 네, 당분간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양적완화 이 종료는 사실상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종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 발표 시작. 자, 이번 주 8일 화요일이죠.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원래 컨센서스는 한 8조 영업이익이 한 8조 5천억 정도인데 지금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. 9조 3천억까지도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. 자, 과연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게 근데 예상치가 매번 맞을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네. 어느 증권사에서는 조금 예상보다 낮게 보고, 어느 증권사에서는 예상보다 높게 보고, 그런 이제 관점인데,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주가가 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있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됐든 좀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체크포인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전문가분들이 그걸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. 뱅가드 펀드 자금 이탈에 대한. 삼성전자가 항상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적도 발표가 됐겠다. 그럼 타이밍적으로 그 자금이 이탈하기에도 좀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매번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타이밍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려갔던 때가 많습니다. 반대로 이제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면은 실적 발표 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다 이거죠.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덜 나왔다 이러면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도 영향이 좀 세게 좀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 만약에 그래서 실적이 조금 덜 나와서
IT 부품주들과 삼성전자 벤더에 들어가 있는 IT 부품주들이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 개선은 아마 4분기보다 조금 더 커질 거고 또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타이밍에 갤럭시 S4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밀리게 되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무엇보다 IT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상황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2013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체크. 2013년 세계 경제는 사실상 2012년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. 상저하고로 많이 예측이 되고 있고, 뭐 가파른 그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회복세가 하반기 정도에는 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품게 되는데요.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? 네. 원래 이제 오늘 체크 포인트 세 번째로 옵션 만기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네. 이건 많이들 가져오겠죠 아마 이제 주 후반 되면은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IMF에서 발표한 그 세계 경제 전망치가 좀 이제 발표가 된 게 있길래 이걸 좀 가져왔는데요.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일단 뭐 IMF의 그 전망치입니다. 전망치인데 전망치를 우리가 그 연초에 나오는 전망치를 항상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전망치가 작년만큼 2012년에는 전망치가 엄청나게 많이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.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연초에 나오는 전망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2013년 돼가지고 이게 유로존의 이제 부채 위기라든가 미국의 부채 위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. 미국도 그 부채 증액 협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디폴트가 됩니다. 유럽도 마찬가지고요. 유럽도 지금 앞으로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 국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경제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또 어려움이 따르겠죠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도 위축되고 결국에 또 지금 어떻게든 유동성으로 그냥 메꾸기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다면은 폭탄이 점점 더 커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올해는 어찌됐지 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또 엄청난 또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다 이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3년에 유로존 전망치 자체가 지금 한 0.2% 정도가 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좀 이제 그래도 회복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인데 만약 유로존의 성장이 제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. 마이너스 성장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좀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좀 이제 닥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연초에 지금 0.2% 정도 제시된 유로존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세수의 증대로 불가피하게 좀 이어질 것 같고 이것이 경제 성장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그 문제가 좀 아닐까 싶어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? 네, 오늘은 아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좀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1990이라든가 2000포인트대에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인지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약간 고민인데 일단 기간 조정은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더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없습니다.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재정절벽 그 합의가 되면은 그 이상으로 나올 만한 호재가 당장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약간 기간 조정, 최소한 기간 조정 그리고 혹시라도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인다면 가격 조정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의 고점을 금요일에 좀 돌파하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입니다. 그리고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30-40% 정도 좀 유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그만큼 좀 안전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데요. 과연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시는지 오늘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? 예, 일단 오늘 제가 이 원고 작성에서는 일단 IT하고 모바일 게임 쪽을 일단 관심 업종으로 좀 봤고요. 그리고 정책 관련주 단기 매매는 계속 꾸준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들을 계속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원고에는 지금 써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아로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단기적으로 그냥 일단 제가 이제 기존의 관점과 다르게 오늘 좀 단기간 매매를 해가지고 전량 좀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CJ ENM이라는 종목도 약간 관심 포인트 종목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자 조은구 전문가의 매매 전략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어서
오늘장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